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그 손자병법 연속 시리즈 5번째 시간이에요. 네 번째 거는 이제 좀 수정을 조금 해서 다시 올렸고요. 이제 5번째인데, 이 5번째는 이게 국가 간의 그 사이에 거기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손자병법 있잖아요. 그 대통령,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도 손자병법을 좀 공부하도록 건의드렸으면 좋겠어요. 예.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. 얼마 몇 년 전에 그 롯데마트 중국에서 그 이렇게 그런 규제 사건 있고 철수하고 막 그랬는데, 또 사드 보복 사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수년 전에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미국 대통령도 이 손자병법을 마스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예.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요. 여기 우선 그 저기 두 번째부터 할게요. 지금 내가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. 여기 보면 양대지간, 적협 이종, 아가 이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예. 이건 뭐냐면 그 양대 그 두 개 큰 거 있잖아요. 두 개 큰 사이에 만약에 두 대국이 있을 때요. 큰 나라 영 대국이 있을 때 그 양 대국 사이에 말이에요. 예? 사이에서 그 적이 말이에요. 이 사이를 이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다고 치자 이거요. 예를 들면 뭐 미국과 중국을 양 대국으로 볼 수 있고요. 이 지간을 한국으로 볼 수 있고요. 아니 적이 이렇게 따르도록 좀 따르도록 이렇게 위협할 때 있잖아요. 예? 예를 들면 중국이 그 사드 보복 사태 때 그런 거죠.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. 이럴 때 아가 2세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에요.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걸로 이제 미중 한국 놓고 볼 때 아는 뭐죠? 미국은 지금 빌린다 이거야. 미국은 미국의 힘을 이렇게 미국의 힘으로써 그 세력을 그 보탠다 이거예요. 이 세를 미국이 힘을 미국이 그걸 좀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. 보태야 된다 이거요. 세력화해야 된다 이거예요.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드 사태 때 이게 해당이 돼요. 제가 볼 때 사태 때는 그 충분히 미국이 그 역할을 그 해내지 못했어요. 그건 뭐 사실이라고 봐요. 저는 미국이 그 당시에 그 사드 보복 사태 때 좀 더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. 그게 왜냐면 그때 사드 보복의 원인이 그때 그 뭐 우리나라 그 사드 그 체계 한국에 배치하면서 그때 이제 그 부지가 롯데하고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롯데도 이제 피해 본 거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규제 이제 내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뭐 한한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거기에 해당된 볼 수 있어요 양대 대국사에서 한 나라가 그 압박을 받을 때 위협을 받을 때 그 한 큰 나라는 거기에 버텨야 된다. 힘을 버텨야 된다.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했죠? 한국이 사드 보복 그때 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.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는 고스란히 그 사드 보복 이렇게 당했고 또 롯데마트도 중국에서 그 여러 가지 규제 받고 나중에 철수하기까지 이러는데 뭐 이건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. 그다음에 곤유언 불신 말로만 그 곤란할 때 있잖아요. 말이만 있으면 불신이라 이거죠. 말로만 이렇게만 안 되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. 얘기 나온 김에 이거 먼저 했고요. 위에 가진 진가 간이 득행 이거는 이간법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대방을 그 상대방을 이간시킬 때는 그 이간시키는 방법이 뭐 자기 세력이 그 뭐 첩자가 있는
첩자를 심어놓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선전이라든가 뭐 어떤 다양한 그 활동으로 주로 이제 선전 활동이겠죠. 그걸로 이관을 시키려면 그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한번 하고요. 또 진짜 정보는 또 가짜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상대국에서는 이제 그거 놓고 의견 대립 있겠죠. 뭐 우선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이 이제 갈릴 테고 시비가 갈릴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또 대응책도 갈리고 이건 뭐 과거에 뭐 어디 뭐 저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. 북한에서는 이걸 갖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떠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보면 무슨 뭐 북한에 있잖아요. 뭐 급변설이다 무슨 소리다 뭐 할 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막 저기 하잖아요. 뭐 유고설 급변설 이런 거 실은 멀쩡한데 말이에요. 그 옛날에도 보니까 평양시는 조용한데 괜히 그 우리 한국 내부에서 뭐 무슨 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선전 그 활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게 근데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2대 도강 이거는 복숭아 대신에 자두를 버린다는 건데요. 예? 복숭아 이 장은 굳어지다 시들다인데 이게 이제 왜 이 강자가 되냐면 옛날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이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그 복숭아 나무에 이제 벌레가 드니까 이 자두나무를 시들게 해서 자두나무를 이제 희생양으로 내놓는 거죠. 복숭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. 원래는 이제 그런 고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대 도강이란 말이 나왔고요.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세필유손 선양 이익 손음 이익 양. 그래서 이 새가요 새로 보아하기 반드시 그 손해가 있을 때 손해가 예상이 될 때는 그 음을 버리고 양으로서 그 이익을 얻는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버리고 플러스를 얻는다는 거예요. 음을 버리고 양을 얻는다. 즉 여기서 그 여기서 음이라는 것은 조금 적은 거, 좀 덜한 것, 예? 덜한 것이죠. 더 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더 작은 것을 버린다.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사례가 있죠. 이거 이제 좋은 사례는 저기죠. 옛날에 말이에요. 옛날에 옛날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지 언제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우리 한번 한강에 큰 저기 홍수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위험해졌어요. 한강 범람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죠? 고양시 그쪽 한강 하류를 좀 그게 뚝을 튀었죠. 뚝을 이렇게 한강이 범람 위기에 처하니까 그럼 이제 강남이 물받아대고 한강이 범람 위기에 처하니까 한강 하류 쪽 고양시 쪽을 그걸 뚝을 틔웠죠. 예. 그러니까 물이 그쪽으로 이제 유입돼 가지고 그 단기간에 그 범람 위기를 막았죠. 예.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저기에서도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. 중국 같은 데서도. 우리나라는 그때 제가 볼 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강이 범람할 위기였었거든요.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. 그래서 한강 그 하류 쪽을 그 들판을 이렇게 틔웠어요. 그걸 유도를 한 거죠 그때. 그래갖고 한강물이 그쪽 들판으로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니까 이게 저기 해소가 됐죠. 그 범람이가. 왜냐면 바닷물이 저기 밀물 때는 또 위험하거든요. 썰물 때는 괜찮은데 바다가 그 밀물일 때는 한강물이 빨리 안 빠지잖아요. 그럴 때 안 빠지는 데다가 또 한강물은 계속 불어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조금 더 큰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적은 걸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뭐 여기 이제 간체자를 좀 써가지고 이거 좀 어려운데 요거는요 협자거든요. 위협한데 협자가 간체자예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
한자가 이제 그 유럽의 알파벳 모양, 영어 모양, 동아시아에서는 한자가 이렇게 국제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국제어. 왜냐면 알파벳하고 또 다른 게 한자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. 예?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옛날에도 보면 뭐 그 전쟁이나 뭐 이런 때도 아니면 이 말이나 안 통해도 그 왜 필답이라 그러잖아요. 한자를 써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했거든요.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한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그 몽골족이나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다 한자는 그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. 그래서 근데 그 한자가 요즘 그 중국에서 간체자로 변했으니까 그 간체자로 바꾼 건 난 잘한 것 같더라고요. 중국이 그 마오쩌둥이 그 간체자 이거를 저기 했죠. 그래서 그건 잘한 것 같아요. 왜냐면 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자가 말이에요. 그렇지만 이제 이 간체자를 쓰니까 이거 좋잖아요. 이거 양이고 이건 또 음이고, 예? 그거 좋다. 간체자가 생겨갖고 요건 적이에요. 적을 이렇게 간체자로 쓴 거고요. 어쨌든 여기서 뭐 이렇게 써봤는데 저는 여기 첫 번째 이관계가 이번에 좀 감이 오더라고요. 전에는 뭐 이관계 했는데 뭔가 그래서 이관계는 여기서 이제 첩자를 보내서 이관계 쓸 수도 있지만 첩자를 안 보내고도 또 그쪽에 좀 아군 쪽에 그 지지 세력이 없어도 그 가능한 게 이거다 이관계. 여기서 그러니까 그 거짓 정보를 주는 거죠. 왜냐면 가짜는 이제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또 그 진짜 정보는 또 가짜처럼 하고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실제 그 국가 간의 전략뿐이 아니라 실제 그 전투 현장에서도 뭐 좀 그런 게 활용될 수도 있겠어요. 자, 이 시간에는 그 손자병법 다섯 번째 시간이요. 그 이관계하고 또 그 양 대국 사이에 그 소국이 있을 때요. 소국이 있을 때 소국이 한 나라한테 좀 위협을 받을 때 그 다른 한 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거는 그다음에 2대 도강. 그래서 요 가운데 거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. 특히 미국. 한미 관계에서도 미국이 요거를 손자병법이나 요거를 갖다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. 말만 할 게 아니라 한국이 사드 그 보복을 당할 때 그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 조치를 조금 어떻게 하던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시간이 좀 돼가는데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